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스영입니다. 자, 일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80대 여성이 할머니가 사망을 했는데 사망하고 나니 감염자로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하고 나서 의심이 돼서 확인해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몸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병원에서 진찰을 좀 받았고 경과를 지켜보는 정도였어요. 80세의 할머니이기 때문에 아플 수 있다라고 본 것이겠죠. 그리고 해외에 나간 적, 중국에 나간 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돼서 확인해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상태였더라. 자, 이런 이야기예요. 자, 도쿄에서는 택시 운전사, 70대 택시 운전사가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와카야마현에 사는 50대 일본인 남자 의사 선생님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감염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감염 경로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일본은 헬게이트가 열려버린 겁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건강한 사람이 감염이 됐을 때에는 아주 위험한 그런 바이러스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굉장히 이 노령 사회죠. 그래서 노인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에는 또 어떤 합병증을 유발을 해서 폐렴이 또 악화가 돼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럴 위험이 다분히 높겠죠. 그리고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특히나 일본처럼 노령한 사회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게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점이죠. 감염 경로를 모른다는 것은 얼마나 감염돼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 감염 위험군도 지금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본인이 감염된지도 모르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전파가 될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메르스 때 기억나시죠? 그때가 딱 이랬습니다. 감염자가 나오고 그 사람의 동선을 역추적하고 또 감염자가 나오고 그 사람의 동선을 역추적하고 자, 뒷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나라입니다. 또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유는 말이죠. 한 명은 택시 운전사이고 한 명은 의사 선생님이에요. 자, 이 직업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를 많이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감염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누구에게 감염을 시켰는지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역학조사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당국이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자, 일본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게 되면 특히나 전 세계 대표적인 노령 사회인 일본은 훨씬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인접한 나라이고 왕래가 잦은 나라죠. 자, 이제 일본인 관광객을 막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아베의 이 무능함 그리고 개헌 욕심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이렇게 일을 키운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일본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번질지 예측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현재 의료 준비 자세도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제 감염병이 생겼을 때 지정 병원들이 전국에 한 1000여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땅도 더 넓고 인구도 훨씬 더 많은데 지정 병원이 80곳밖에 없대요. 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인이 걸렸는지 모르고 그냥 겨울이니까 감기에 걸렸는 줄 알고 일반 병원에 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 병원을 폐쇄합니다. 그래서 의심이 되면 그냥 병원에 가지 말고 1339로 전화를 해서
지정해준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아라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그런 것도 준비가 아직 덜 돼 있다라는 게 큰 문제입니다. 일본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확진자가 마구 늘어나게 된다면 양국 간의 경제도 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어서 걱정입니다. 우리가 일본과의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거 쌤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중국이 저렇게 아프고 일본이 아프면 우리나라도 덩달아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저런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아베가 그렇게도 정성 들여서 준비한 이 도쿄 올림픽도 정말 허망하게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요. 자칫하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또 일본에서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다가 방류한다라는 이런 플랜을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부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요. 방사능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리고 이 아베 정권의 각종 스캔들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는 나라 일본입니다. 거기다가 한국에게 무역 보복을 했지만 자해 보복임이 이미 다 검증이 돼버린 지금 상황에서 한국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고 일본만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이 데이터로 다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감정이 있지만 일본도 정상적인 정권을 만들어내고 과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해주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정부가 생겨서 서로 잘 지내고 교류도 많이 하고 이런 관계가 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 경로를 예측할 수 없게 번져나가는 정황이 일본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초비상입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들이 그렇게 크게 보도하고 있질 않다고 합니다. 정말 박근혜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더 키워버렸거든요. 아베 정부도 거의 비슷한 느낌 많이 나거든요. 이거 쉬쉬하고 이미지 관리하다가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지게 될 것 같다는 불길한 기분이 듭니다. 자, 크루즈에서 218명의 감염자가 생겨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즈가와 정책이라는 것, 그러니까 물가에서 막는다, 이 정책을 크루즈 내에서 집단 발병이 되는 것을 감수하고서까지 이 미즈가와 정책을 쓴 것인데요. 일본 안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 아베 정부의 보건당국은 충격적인 결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크게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게 또 영향을 끼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헬게이트를 활짝 열어버린 일본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